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연금 정말 많이 받나? 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연금을 많이 받는 거는 퇴직금을 못 받아서다, 뭐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많아서다, 그리고 요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얼마 못 받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과연 진짜 얼마나 받으시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복권과 공무원연금을 전격 비교하겠습니다. 연금복권 이 이미지는 제가 지갑에 놓고 있던 걸 꺼내서 사진 찍은 겁니다. 저도 매주 이제 연금복권을 구입을 하는데요. 1등 당첨 확률이 315만 분의 1입니다. 그래서 뭐 500만 원을 20년 동안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세금을 22% 떼니까 한 390만 원을 20년 동안 받는 거죠. 그래서 연금복권 1등 당첨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 나온 사례는 295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과 연금복권 1등 당첨자 수령액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295만 원 그러니까 295만 원이면 특수하게 많이 받는 분들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2014년, 이거 벌써 5년 전 통계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33년을 완납하고 일시금 안 받고 그냥 33년 다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의 평균 수령액이 295만 원이었습니다. 뭐 이런 건 제가 요청한다고 안 알려주던데, 모 국회의원이 이제 연금공단에 이제 해가지고 받아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연금복권 1등 당첨자, 이렇게 두 분을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두 분을 비교해 보니까 295만 원 공무원 연금 받는 분이 85세까지 25년 동안 받으면 유족연금은 빼고 11억 3,387만 원, 그리고 연금복권 당첨자는 9억 3,600만 원,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이 한 2억 원 더 받습니다. 315만 분의 1의 그 확률을 뚫고 당첨된 분보다 그냥 평범한 공무원 연금 수령자가 더 받는다. 이게 공무원 연금이 얼마나 많이 받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공무원 연금은 왜 이 차이가 생기느냐? 295만 원인데 왜 더 많지? 그건 왜냐하면 일단 받는 기간도 일반적으로 좀 더 길고, 그리고 물가 인상률이 보장이 됩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5년 동안 공무원 연금에 한해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물가 인상률 반영이 잠깐 중지되긴 했지만, 원래 어떤 연금이든 간에 물가 인상률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2% 정도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험료를 많이 냈으니까 많이 받는 거다. 국민연금 너무 조금 내고 우리는 많이 내니까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따져봤습니다.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분들 예전에 보험료 얼마나 했나. 여기 보면 시기별 기여금 뭐 이렇게 써 있죠. 기여금이라는 것은 그 연금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이 자기 부담금을 내고 사업주가 내듯이 직장인이 내는 것 같은 개인이 부담하는 돈을 기여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무원 연금 같은 특수직의 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그 급여의 기준이 과거에 보수월액이었습니다. 보수월액이 뭐냐? 한마디로 찹되고 포된 월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과세소득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근데 공무원 연금의 보수월액은 옛날에 보면 뭐 이것저것 수당 다 빼고 했죠. 그래서 뭐 대략 실제 급여의 한 60에서 65%? 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프로테이지가 더 낮았습니다. 근데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약간씩 보수월액에 어떤 소득을 넣을지 조금 늘어나는 과정이었고, 그렇게 따져보니까 예전에 시기별 기여금이 보수월액 기준 처음에 2.3, 3.5 이런 식으로 쭉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월액이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는 2010년 전까지 이제 8.5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 이게 7.5, 8.5, 6.5, 국민연금이 4.5니까 많이 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여기 그래프 밑에 나오죠. 6.5면 한 3.9 기준소득월액으로, 7.5면 한 4.5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랑 뭐 별 차이가 없었어요. 단지 공무원 국가에서 발표를 할 때 보수월액 대비 뭐 7%, 8% 이러니까 이거 많이 내는구나.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보수월액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급여를 반영하지 않은 차태고 포된 월급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많이 냈으니까 지금 많이 받는 거야, 이것도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연금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퇴직금을 못 받아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월급 한 522만 원 받는 분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 522만 원이냐? 지금 현재 공무원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 2018년 기준으로 522만 원이라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일단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100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받는 퇴직수당은 39%입니다. 100에 39%.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월 급여로 환산해서 퇴직 적립금으로 환산하면 일반 직장인은 급여의 8.33%, 공무원은 3.25%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522만 원이고 30년 직장 생활을 했다, 이렇게 따지면 일반 직장인이 받는 퇴직금은 1억 5,660만 원이고 공무원은 6,107만 원의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덜 받는 퇴직수당이 월급이 520이고 30년 근속이라고 가정하면 9,5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퇴직금을 못 받는 건 아니고 덜 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손해를 보는 9,550만 원, 이거를 연금으로 환산하면 과연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이 공무원보다 9,600만 원, 9,500만 원 더 받는데, 그러면 이거를 연금으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돈 받아가지고 뭐 어디 그 생명보험사에 즉시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그게 자산이라면 주택연금을 받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연금보험 상품인 즉시연금, 그 중에서도 제일 괜찮다는 NH농협의 즉시연금과 또 국가가 운영하는 주택연금,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9,600만 원을 맡기면 즉시연금으로 한 달에 27만 9천 원에서 33만 9천 원 정도 받습니다. 예, 물론 이게 또 금리가 나중에 떨어지거나 하면 변할 수 있지만 최저 보장 금리로 하면 27만 9천 원, 그리고 이걸 조회했던 현재 금리로 하면 33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9,550만 원짜리 집이 있다, 이거를 주택연금으로 받겠다 그러면 18만 9,66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즉시연금이나 주택연금은 이 금액은 바로 물가 인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제 환갑 지나서 20년, 30년을 받는데 물가 인상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27만 원, 18만 원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인상이 반영되는 이런 공적연금이랑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퇴직금을 손해보면서 얻는 대신 연금을 많이 받지만 그로 인한 손실을 이제 따져보면 대략 한 달에 이 정도 금액, 27만 원이니 18만 원이니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퇴직금은 덜 받지만 진실은 무엇이냐? 바로 퇴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나을 게 없다. 돈만 많이 내지 뭐 쥐꼬리 연금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조금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지급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무원 연금은 이제 연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지만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业연금은 지급률입니다. 뭐냐? 예전에는, 그러니까 2016년 이전까지는 지급률이 1.9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급률이라는 게 월급여 대비 지급률의 재직 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초록색으로 써 있죠. 내급여 500만 원, 지급률 1.9%, 재직 기간이 33년이라고 하면 500만 원에다가 1.9%를 곱합니다. 그러면 9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이 9만 5천 원을 근속 기간인 33년에 곱하면 314만 5천 원이 나오죠. 바로 이게 500만 원 받는 고 33년 근속한 공무원의 연금액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지급률이 1.9였다가 개정되면서 20년에 걸쳐서 1.7%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표가 바로 그 지급률, 앞에서 얘기했던 1.9였던 게 1.7로 낮아지는데 그걸 안내하는 표입니다. 2016년에 1.878이고 작년엔 1.834였고 이런 식으로 0.02씩 조금씩 낮아지면서 2035년에 1.7%가 완성이 되는 게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의 결과입니다. 네, 이번에 공무원연금이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제도가 소득재분배 요소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평균 소득과 자신의 소득이 반반씩 반영이 되는데요.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은 이게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급률 중에 1을 아까 뭐 1.8이니 1.9니 그랬잖아요. 그 중에 1은 재분배 값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이 400만 원인 공무원인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률이 작년 기준인 1.834라고 할 때 그리고 재분배값 평균소득이라 그랬죠. 재분배값이 522만 원이면 522만 원의 1%를 곱한 52,200원 그리고 400만 원의 0.834를 곱한 33,060원 33,060원 죄송합니다. 33,360원 이것을 더한 85,560원이 바로 자신의 기본 연금값이 되고 이거를 재직기간에 곱한 금액이 연금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재분배 값이 적용되더라도 연금 산출액이 본인 급여의 1.9%를 초과할 수 없다. 아까 85,560원이 산출됐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월급은 400인데 평균값이 522니까 지급률이 1.834인데 실제로는 뭐 되게 높게 나온 거죠. 근데 공무원연금 개혁하면서 지급률을 1.9 이하로 줄였는데 막상 이런 소득 재분배 때문에 1.9보다 오히려 훨씬 많아지니까 이런 제한 규정, 설사 재분배값 적용으로 연금 산출액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1.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은 400만 원의 1.9%인 76,000원이 매년 쌓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76,000원 곱하기 재직연수 이게 연금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2016년 연금개혁 이후로 들어오신 분들 정말 공무원분들이 정말 이제 국민연금보다 못 받는다. 공무원연금 좋은 시절 다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요즘 새로 들어오신 공무원과 국민연금 소득대체로 40%를 적용받는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 30년 동안 가입하고 월급이 400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공무원은 245만 2천 원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1.9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 때문에 228만 원이 나오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400만 원이더라도 처음에는 400만 원보다 적다가 나중에 또 월급이 늘어나죠. 그래서 평균 400만 원이 되는 건데 그래서 245만 2천 원이거나 아니면 아무리 적어도 228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국민은 94만 원을 받습니다. 예.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이제 명목소득 대체율은 오히려 별로 안 좋아졌다. 납부액 대비 국민연금보다도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명목소득 대체율이 공무원은 1.7, 국민연금은 40%니까 40%를 40년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지급률로 환산하면 1이거든요. 국민연금은. 그래서 1대 1.7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최대 2.6배까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소득 재분배 기준금액 때문입니다. 공무원이나 국민연금이나 소득 재분배 값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좀 더 그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준값이 공무원은 무려 522만 원, 국민연금은 22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재분배를 할 때 그 기준금액 자체가 포함되는 기준금액 자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명목 대체율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소득 상한액 문제인데 공무원 연금은 소득 상한액이 이 평균 금액이 1.6입니다. 그러니까 835만 원. 국민연금은 447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득이 많이 늘더라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400만 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뭐 승진하고 회사가 잘 돼서 뭐 600만 원, 700만 원 받아도 국민연금은 447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447만 원으로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소용이 없죠. 자기가 돈 많이 받아도. 반면에 공무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835만 원이 소득 상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승진하고 근속 연수 길어져가지고 월급 뭐 600, 700 받으면 그게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반영 비율도 높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1.7에서 1이 반영되니까 59%입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가입자 평균 소득이 50%가 반영되죠. 그러니까 그 기준 소득 자체도 522만 원으로 되게 높은데 반영 비율도 높으니까 뭐 내가 박봉이고 뭐 9급으로 들어와서 월급이 얼마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59%는 522만 원이 무조건 반영돼 주니까 연금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예.
또 하나의 꼼수는 30년 제한 규정입니다. 이렇게 소득 재분배 값은 30년 동안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공무원 생활 하다 보면 30년 넘을 수 있죠. 근데 30년을 넘어가면 뭐예요? 초과하면 소득 재분배 값이 반영이 안 되고 자기 월급만 반영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공무원들 월급 체계가 어떻습니까? 한 30년 근무하면 당연히 평균 월급보다 높죠. 막 600, 700도 받고 그럴 텐데 이 기간에는 또 평균값 반영을 안 하고 자기 월급만 반영을 시켜요. 그러니까 고소득 기간의 기득권을 철저히 보호해주는 이런 꼼수 제도를 섞어놨죠. 국민연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40년이면 그냥 40년 내내 그 가입자 평균 소득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제 많이 그 자기 기득권을 포기해서 국가 재정에도 이익이 되고 적자도 줄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2016년에 2조 3,189억 원 군인연금을 제외한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액입니다. 근데 2015년 제도 개선되고 2016년부터 이제 개혁된 제도가 반영됐는데 그래서 이제 2017년에 한 369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적자 보전액이. 예. 근데 이제 따지고 보니까 물론 이제 기금 운용 수익, 그러니까 공무원연금도 기금을 어쨌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도 하락되고 연기금 수익도 있어서 뭐 이런 효과도 있었고 또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금 인상을 동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종료 후에 다시 폭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적자 보전이 줄어든 핵심 원인은 바로 정부가 사용자로 내는 부담이 늘어서입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되면서 국가가 사용자로서 내는 보험료 부담액이 7%, 공무원 급여의 7%에서 9%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8.75, 내년에 9% 이렇게 됩니다. 2020년에 9%가 완성되는데요. 따져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한 109만 명 되고 평균 소득이 6,264만 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용주가 이 사람들의 2%만 소득의 2%만 보험료로 더 낸다. 그러면 이 금액만 1조 3,65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보전액이 감소하는 건 맞는데 되려 1조 원이 넘는 정부 부담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나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죠. 적자 보전이 줄었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사용자 부담금도 세금이에요. 똑같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1조 원 넘게 정부 부담이 추가됐는데 이거는 가려지고 그냥 몇백억 줄어든 적자 보전액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또 하나, 공무원연금과 제도가 같은 사학연금. 사학연금은 무슨 사립학교 교직원이니까 그 학교법인에서 돈 다 내주시는 걸로 아시는데 아닙니다. 국가에서 2018년 예산안 보면 사학연금에 대한 지원액만 8,153억 원입니다. 이제 뭐 선생님 하다가 퇴직하면 그 퇴직수당이나 또 애초에 사학연금 보험료 내는 거나 이것도 국가에서 상당 부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금 개혁해서 뭐 돈이 줄었다, 적자 보전이 줄었다. 하지만 이거는 결과적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갠다. 이런 말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되죠. 공무원연금도 많이 받는데 은퇴해가지고 또 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월급 받고 이중으로 받는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맨날 국가에서 제도 개혁했다. 이제는 재취업하면 공무원연금 많이 깎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뀌었냐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표는 뭐냐 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표하는 연금 그 지급 조견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 나오죠.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월급을 3,908만 3천 원을 받는데 취직을 했다. 연봉을. 예, 그러면 월 정지액이 249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쭉 표 있죠. 소득에 따라서 한 400만 원 월급 받는 직장 들어가면 대략 삭감되는 연금액은 19,000원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뭐 재취업하면 공무원연금 깎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지간하면 거의 안 깎인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은퇴하고 재취업해도 월급 얼마나 받겠어요. 우리나라 장년층 어르신들 그 경비원 자리나 청소하시는 자리 최저임금 간신히 받는 자리도 못 구해서 안달이신데 예? 그런 자리는 당연하고 한 400만 원 받는 직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9,000원 연금 깎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나 정부에서 그동안 공무원연금의 이 기득권을 많이 줄였다 이렇게 많이 발표를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파도 애를 낳아도 죽어도 공무원은 달라요 이란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좋아요,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